야.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악수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한 하셔야죠. 한. 한! 장. 무슨 리! 한정정리! 무슨 007방 아니야? 지금?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이렇게 따가지고 한정정리 했잖아요. 그렇게. 네, 저번에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준비 갑니다. 시작. 한! 장. 리. 리. 오케이. 다음에 좀 잘할 수 있겠다. 미리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르쳐줬으면 이거 너무 할 수는 자기적이야,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번에는 제가 또 없이 한장 정리가 이제 채택이 됐다고 이름이 네네. 그렇게 나왔길래 제가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두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냥 한 장 정리다 뭐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길래 실망을 하셨구나.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역시 한번 진정한 방송인. 한장 정리가 원래 위클리 프로그램이잖아요. 한 주간의 이슈 같은 것을 다루고 하는데 오늘의 이슈 한 장 정리는 첼시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저 너무 좋습니다. 나 되게 신나. 순주야, 나 되게 신나 지금. 위원님 다시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부터 나는 너의 흉흉한 이러면 이거 하면 안 되지. 소문이 될 거거든. 뭐 이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될 겁니다. 바로 그 흉흉한 소문이 이쪽에서 지금 암흑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둡게 지금 좀 백일처럼. 근데 제가 좀 전에 박수 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첼시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첼지현 위원님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고 분석적으로 그리고 저분이 또 좀 아주 그런 면에서 냉정하셔서 특히 첼시한테는 더 냉정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할 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또 나쁜 건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실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대목이 있냐면 그 전문가들 놔두고 쓸데없이 고생들을 왜 하나? 자원팀으로 넘기라고 진행시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10일이에요, 위원님. 11위? 네. 뭐 어쩌라고요? 10일이에요. 어떡하지? 어떡하는데 근데 포터 감독까지 경질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게. 포터 차는 잘 팔리는데, 그죠? 근데 감독을 안 솔직히 팔리네. 말해서 나는 포터 감독 경질된 거 소식 듣고 좋았다. 그냥 뒤늦게나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뒤늦게나마 경질한 상황은 뭐 잘했다. 이렇게. 팬으로서 좋았다. 팬으로서 보는데 좀 경질 타이밍 늦었죠. 늦었죠. 네, 많이 늦었고 구단주가 좀 뭔가 여러 가지의 이해 갈등 속에서 결국은 늦추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경질 같아요. 그렇죠. 사실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맞아요. 데리고 5년 온 계약했어. 또 포터 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만약에 경질을 하면은 자기들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루고 일단 결국에 모양은 많이 빠졌어요. 네, 문양 빠지게 이렇게 또 경질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뒤에 누가 오게 될지 좀 이제는 좀 간섭을 덜 하게 될지 막 이런 것도 좀 팬들이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정순자 아나운서가 역시 핵심들을 탁탁탁 네. 잘 찌르네요. 팬들이 지금 궁금해한다니까요. 모양새 빠진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개선 장군처럼 인수해서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팬들한테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딱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옆에는 또 우리 클리어 레이크 캐피탈 돈 대주는 또 에흐박이랑 같이 딱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처음에 훈련장 뭐 계속 프리시즌 때부터 돌아다녔죠. 프리시즌부터 난 구단주가 와서 그 어떤 선수보다도 얼굴이 무슨 많이 팔려. 디렉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관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디렉터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디렉터 역할도 하고. 맞아요. 지금은 폴 윈스턴리? 윈스턴리하고 그다음에 로렌스 스튜어트라는 네. 두 분이 이제 공동 CEO로 영입을 그리고 데려오긴 크리스토퍼 했는데 피펠이 있죠. 그거는 이제 네. 테크니컬 디렉터고 그리고 이제 공동 디렉터는 일종의 CEO 역할을 이제 병행하는 그런 디렉터죠. 그 두 명의 공동 디렉터를 지금 데려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와서 사실 제가 보면은 무언가 의욕적으로 한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의욕이 앞선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 축구판을 모르면서 맞아요. 좀 의욕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느낌의 시스템에 맞게끔. 축구판을 사실은 무언가 잘 모르는 분야에 들어올 때는 그러면은 이제 그쪽 종목에 대한 이해나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면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수 영입 때부터 또 디렉터를 선임하는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그 타이밍들을 보면 기존의 첼시를 제일 잘 알고 있던 기존의 사람들을 너무 빨리 내쳤어요. 예. 네. 중간에 마리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네, 피터 체흐 기술이사부터 해서 그리고 투엘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투엘 감독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감독 커리어 역사상 수뇌부랑 제일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실 투엘은 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제가 볼 땐 그냥 와서 로만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투엘도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랑 좀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됐지만 제 생각에는 새로운 술의 뭐 세부대 뭐 새술은 세부대. 새술은 세부대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본인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첼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 상황이 뭐 선수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결될 문제가 많았어요. 임대생 문제 여러 가지. 근데 첼시를 좀 잘 아는 그런 보드진과 그래도 감독이 어느 정도는 그 과정을 보게끔 진행하게끔 놔두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뭐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수업료를 너무 세게 냈네요. 그렇죠. 세게 냈죠. 세게 냈어. 그 수업료를 사실은 첼시 팬들이 다 얻어맞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목소리가 좀 떨리니? 점점 더 제 목소리 떨릴 때 보면은 슬퍼지면서 떨리면서 조금 목소리가 떨릴 때 뭔가 그 공통점이 있어. 항상 보면은. 그쵸. 내가 좀 속에서 좀 열불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참으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첼시 팬으로서는 열불이 나는데 전문가로서는 참아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얼마나 지금 내적 갈등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아, 맞아요. 냉정하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방송에서 그래도 정제된 얘기로 지금 하려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는 그런 구단주들은 어쨌든 자기가 다 자기 돈을 빌려준 것도 원래는 다 갚아야 될 돈이었지만 그쵸.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이 사람이 다 해주겠지 그래갖고 결국은 해줬잖아요. 퉁치고 야 다 퉁쳐줄게. 근데 이거는 지금 사모펀드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 된 거지. 사람들이 몰라. 엄청 많아요. 네. 유명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결과도 빨리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박도 받죠. 그 뒤에서 야 너네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니? 사실 압박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컨소시엄의 대표는 어떤 어. 분야가 됐든지 간에 압박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와 진짜 포터 데려오면서 그 브라이튼의 보상금만 제가 기억하기로 2,100만 파운드 줬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번에 위약금 확실하게 보도는 안 됐지만 또 줬을 거예요. 5년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얼마나 좀 많이 줬겠어요. 네. 거기다가 근데 생각보다는 좀 싸다는 뭐 그렇다 생각보다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왔는데 제가 보면 꽤 줬을 거라고 봐요. 장기 계약으로 박아놨지만 그랬지만 또 선수들 어린 선수들 데려오면서 이적료 지출이 이번에 한꺼번에 많았죠. 챔피언스리그 물 건너가면요 보통 유럽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 금액 산출이 그게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한 순위당 또 210만 파운드인가 이렇게 막 계산해요. 근데 10일이죠. 10일이면은 아니 뭐 그런데 첼시가 그 순위 차등 지급 그 정도를 걱정할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챔스는 거기서 물론 걱정이 중계권이나 되지만. 이렇게 해서 배등하는 그 금액 말고 그 순위가 한 등수 내려갈 아니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 뭘 그 정도로 뭐 그런 까지 어쨌든 다 계산을 해요. 대첼시가 뭐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토드 볼리는 경영자로서 엄청나게 시작부터 완전 뭐라 그럴까요? 손에 마이너스 적자 나면서 적자 시작하는 폭망하고 거죠. 지금 예, 시작한 거라 그건 맞죠. 이 사람이 근데 다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슈가데디가 아니니까.
뒤에서는 엄청나게 압박을 지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압박 속에서 결국은 본인이 좀 조금만 더 책임을 한번 포토가 조금만 더 해주길 바랬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결국은 이 지경까지 지금 오다 보니까 결국 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브라이튼의 포터는 그래도 중하위권 팀의 감독으로서는 퍼포먼스를 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첼시는 다른 팀이었기 때문에 그게 브라이튼과 첼시를 결국에는 기록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30초 말씀드리고 전문가에게 다시 넘길게요. 네. 제 생각에 포토 감독은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또 재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적당한 브라이튼 같이 또 브라이튼이 또 구단주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영리한 사람이라 적당한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클럽에 가면 포토 감독이 다시 어느 정도 성적을 저는 낼 수 있는 정도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예전에 이제 포토 감독 선임할 때 첼시가 그래도 이왕 포토 감독을 선임했으면 좀 잘 이 사람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서 그래도 좀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아마 제 말에 장 의원님도 아마 어느 정도 동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약간 조금 잘못 말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첼시라는 팀은 이 클럽의 문화 자체가 그레이엄 포터가 이거를 다 관장하고 통제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든 팀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저는 그 이후에는 네.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첼시가 뭐 암흑기고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토드볼리 체제가 지금 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감독 외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장기 계약으로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고 근데 그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너무 그 장기라서? 장기 프로젝트를 세울 때는 물론 이제 축구 말고 다른 사업 영역에서는 어떤 핵심 인물이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축구라는 종목은 감독이 사실은 어떤 성적을 낼지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종목이고 그렇죠. 그쪽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플랜이나 프로젝트를 세울 때 어떤 인물을 내세우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건 위험하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어떤 플랜 프로젝트를 세우면 몇 년 안에 이 목표까지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니면 바로 일단 첼시 같은 팀은 중하위권 팀하고 다르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못 따는 게 거의 강등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하위권 팀으로 치면. 그렇죠. 네. 그거기 때문에 이제 1차 기본 목표가 있어요. 항상 그런 팀들은. 첼시나 뭐 이런 팀들. 아스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하죠. 일단은 그런 우리 오래 고생했어. 네, 오래 고생했죠. 예.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뭐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 또 우승을 뭐 몇 년 안에 하겠다. 또는 올 시즌도 우승이 목표다. 이런 단기적인 플랜부터 해서 장기적인 플랜,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뭐 어느 정도 하고 뭐 하는 플랜까지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에 따른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플랜들을 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인프라나 이런 데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프로젝트를 짠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클럽의 가치가 또 올라서 나중에는 클럽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거기에 인물을 뒀어요. 사실은 토드볼리하고 이 에어발리 씨가 포터라는 인물로 프로젝트를 같이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네, 그 포터라는 말이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인물을 끌고 가면 안 되죠. 5년 계약을 그래서 한 거죠. 5년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감독으로서는 장기 계약이에요. 근데 그래 버리니까 근데 포터라는 감독은 저도 원투펀치에서 첼시 그 감독 됐을 때도 얘기했지만 좋은 감독인 건 맞아요. 왜? 좋은 감독이라고 했던 이유는 중위권 팀에서 그래도 자기 색깔을 내고 스탯이 일단 좋아요. 경기 내용적으로 점유율이 항상 높고 상대보다 슈팅 수가 많고 하지만 그 스탯에 토드 볼리시가 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결국엔 또 미국 시스템이고. 네. 브라이튼 시절의 문제가 뭐냐면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브라이튼의 약간의 약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수비 밸런스가 어느 정도 갖춰진 이후에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슈팅은 가는데 이 사람의 이른바 팬들이 뭐 XG값 이런 얘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팀은 XG도 약간 이거는 확실한 슈팅이라고 골을 일장 뭐 장면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위안 삼았던 것이 혹시 강팀에 가서 좋은 공격수들을 만나면 그러면 좀 이 감독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검증은 안 됐죠. B클럽에서의 그렇게 진짜 되면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냥 브라이튼에서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순위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색깔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좋은 감독인 건 맞지만 명장은 아니었죠. 그쵸. 왜? 뭐 결과물을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첼시라는 팀에 갑자기 투회를 내치고 데려올 때는 투회를 내치고 데려오는 데는 사실 이 감독은 그 정도 레벨은 검증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원투펀치에서도 근데 이게 검증이 안 됐고 사실은 이게 지켜봐야 된다. 이게 사실 상당히 좀 나는 모르겠다. 포터도 명장을 이제 검증하려고 첼시에 왔겠죠. 왔겠죠. 근데 네, 왔는데 그게 이제 안 그 됐죠. 감독을 완전 명장 계약하듯이 그것도 완전히 검증된 명장이래나마 야야 그나마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그럼 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가 되지 이분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포터는. 근데 왔더니 첼시에서도 사실은 스탯은 거의 비슷해요. 결정력이 없죠. 네. 근데 보면 항상 뭐 선수들 마무리가 안 된다. 뭐 지난 경기는 진짜 완전 홈런만 선수들이 때리긴 했지만 요 새벽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래요. 득점력이 지금 첼시 지금 프리미어 출범 이후에 거의 최악이에요. 득점력이. 근데 결국은 그거 같아. 이 감독은 뭔가 약점이 있어요. 전술적으로. 자기 축구는 하는데 파괴력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기 플랜에 역시 그 어린 선수들을 그렇게 8년 9년씩 장기 계약으로 7년 8년씩 때려박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다른 구단들은 위험해서 안 하는 구조거든요. 그거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포터 개인도 이미 모양이 빠진 게 그 데제르비 감독이 와서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이 지금 포터의 브라이튼보다 더 잘하죠. 좋거든요. 그럼요. 더. 물론 이제 포터 감독이 기반을 닦아놨다는 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바로 프리미어리그 넘어온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뭐 격차는 받았던 감독이지만 데제르비가 지금 브라이튼을 더 잘 운영하고 있고 득점포까지도 정말 맞아요. 브라이튼이 잘 떠지고 있기 때문에 포터 개인도 이미 모양은 많이 빠졌어. 그 포터 감독이 이제 말이 나갔어요. 순수하게 첼시 팬으로서 이 물망에 오른 감독들 중에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였으면 좋겠어요. 최지현님께서 볼리 설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너만 설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축구를